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가치와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치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군사 안보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정전 상태이고 현실적인 적은 북한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중국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위계적 질서,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에는 중화사상, 현재는 중국몽이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한반도, 북한, 남한 다 포함해서는요, 그냥 디딤돌인 겁니다. 중국의 패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시아적 패권, 그 이후에는 세계적 패권, 그러니까 미국을 제압하고, 그런 데 있어서의 한국은 디딤돌입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들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위계적 질서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중국이 추구하던 중화사상, 또 위계적 질서, 현재로 나타난 중국몽,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시공,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이데올로그, 시진핑의 현대판 중화사상을 대표하는 이념을 완성시킨 그 사람,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그 자신들이 패권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치,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그 몇천 년 동안 누렸던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근대에 들어서 서구와 미국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걸 다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위계적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계적 질서에 편입되어서 과거와 같이 중국의 속방으로 사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친미냐 친중이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위계적 질서에 편입될 것이냐, 그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익은 아시아적 패권을 차지해서 궁극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중화사상, 그리고 현재는 중국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그냥 밟고 지나갈 대상인 겁니다. 위구르라든지 티벳, 이 정도 수준이겠죠. 과거에 조선이 그랬듯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 변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과 교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작은 부분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들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를 그들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트럼프의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과연 어떠한 선택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데 중국은 교역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걱정스러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크게 그 국가적인 목표, 또 이념, 또 그리고 전략적 사고,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한계와 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뭐 중국몽을 흠모하면서 우리는 작은 봉우리, 그리고 중국몽을 따라가겠다 이야기하죠. 중국몽은 세계 패권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속방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작은 봉우리로 중국몽을 따라가자는 것은 우리는 기꺼이 중국의 속방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전 박원순 시장은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붙어서 파리가 되어서 천리를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한심한 수준이죠. 그리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피크를 찍었죠. 종중의 모습이. 그 새 인사를 뭐 줄줄이 나와서 인민망에 나와서 새 인사를 드리고 아련을 하고 중국 그 인민들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갖은 아부를 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민주당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새해 나와서 인민망에 나와서 중국 인민들한테 왜 대한민국 그 정치인이 중국 인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새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네 번째는요,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요,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계적 질서, 중국 밑에 들어가는 위계적 질서를 택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간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위계적 질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아주 극소수의 종북 그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과거에 조선시대에 소수가 그랬듯이 그들의 기생에서 4대 매국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들어바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와 안보는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리고 종이에 적혀져 있는 평화가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엄연한 적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경제와 안보, 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 우리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해야 될 테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먼저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탄탄한 그 안보 위에서 경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백성들은 항상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왕과 소수의 양반들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를 백성들이 지켜놓으면 다시 와서 착취하고 군림했죠. 우리 착한 백성들은 그럼에도 늘 받아줬습니다.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들은 책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민들, 우리의 백성들은
이 땅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벼슬아치들의 그 매국짓 이런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